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덴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도 역시나 또 하락을 보입니다. 자, 이런 계속해서 좀 처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드리는 게 저도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의미있게 오른 시장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죠. 어제 같은 시장, 어제도 바닥에서부터 뭐 어디가 뭐 지지라인이니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망치형 캔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망치는 그거 잘못하면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거 이런 시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그 캔들이라는 것만 놓고 보고 시장을 분석을 하나요?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났다, 내가 맞췄다,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틀리더라도, 제가 오늘 바라보던 그런 시세들이 예측한 대로 만약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상황은 그렇게 시장을 보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작년 같은, 재작년 같은 불장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런 심리적으로 자극이 될 만한 그 패턴과 유형들, 물론 그렇게 봐야 될 때가 있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시장들 악재가 아직 계속해서 남아있고 시장을 그렇다 할 만큼 끌어다 올릴 모멘텀은 전혀 없는 시장이다. 그럼 여기다가 왜 고작 뿅망치 같은 그 캔들 하나만 가지고서 고집을 피우냐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바닥 나왔다 싶어가지고 공격적으로 그냥 돈 갖다 싹 쏟아 부으신 분들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빠져요.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심한 하락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 VIP님들은 오늘 아침에 추천주 제가 아예 안 드렸습니다. 오늘 그냥 가만히 지켜봐라, 안 드렸어요. 어제 오히려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물려가지고 애매하게 있던 거, 시세 올라오는 거 있으면 정리정돈해라, 시장이 올라왔을 때 정리정돈해라, 그렇게 제가 리딩을 도와드렸습니다. 나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 보여요. 1년 365일 제 눈에 안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탄타수장 눈에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드렸고, 그 근거가 무엇이고 논리가 무엇인지 원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맨날 떠들어대면서 여러분들께도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최근에 시장 두드러 맞은 이유가 뭐야? 국채금리 상승, 환율 부담, 유가 상승,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 먹구름이 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그죠? 그러면서 카카오 계열사들 계속해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데미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그 중간에 빨간색 캔들 하나만 놓고서 바닥이니 뭐니 하면서 거기서부터 반등을 논하냐고요. 돈을 좀 소중하게 다루세요. 소중하게. 아시겠죠? 어제 풀매수 때리신 분들 이거는 뜨끔하셔야 돼요. 뜨끔하시라고 제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여러분들 차트를 아예 보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봐야 될 때는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때는 또 차트를 잠깐 내려두고 스토리나 기본적 분석에 좀 더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싹 다 짚어 드릴 거고, 자,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파생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릴 거고, 오늘 드릴 말씀 많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다 시청을 해 주시고,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 약세장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낚이지 마세요. 이 정도 가지고 호재다? 해당 안 됩니다. 오늘 진짜 오르는 이유는 또 따로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시겠죠? 자, 전반적인 브리핑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2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1.4%대 하락, 코스닥 2% 가까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진짜로. 그죠?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자랑하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다 힘들고 너무나 지친데 여기서 자랑을 하기보다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최근 들어서 더 그 기본적 분석에 충실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 영업을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에 간단하게 언급 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 그쵸?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냥 배팅을 해보자 해서 했으면 또 운에 맡기는 투자였죠.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끝났다고. 현실을 보시라고. 그죠?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드릴 브리핑, 그리고 어제 올려드린 영상, 의심스럽고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면 어제 것부터라도 그냥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을 했고 지금 이 시장을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는지 어제 영상, 오늘 영상, 그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2개만이라도 한번 시청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음에 든다?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같은 시장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고, 유튜브에 대놓고 추천드렸던 종목들, 일부 종목들 오늘 같은 날에도 또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단기 종목은 또 수익 실현 10%대 수익 실현도 했습니다, 오늘. 아시겠죠? 이런 걸 떠나서 핵심적인 종목을 어떻게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 가는지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브리핑을 다 드렸어요. 아시겠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또 연중 최저점을 1년 내 최저가를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도, 계좌 평가 금액도 계속해서 최저가를 찍고 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뭐 시장 빠지면 돈 못 벌어? 안 되죠. 계속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돈은 벌어야 되고 계좌는 부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그리고 명절 휴일까지 다 보상을 더 해드릴 테니까 44만원 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44만원을 아끼자고 한번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꾸 그렇게 대기하고 시간 흘려보내시는 동안 계좌가 점점 더 쪼그라들고 계실 거예요. 하루빨리 정비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새롭게 취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최종 승자가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010-221-2353 확실하게 저는 성과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꾸준하게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바로 또 우리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코스피 차트를 한번 좀 놓고 봅시다. 자, 어제까지만의 그림만 딱 펼쳐드릴게요. 어제까지만의 그림 어때요? 누가 봐도 이거는 2800포인트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돌려준다라고 누구든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낚이지 마라. 망치형이든 나발이든 뭐 곡괭이형이든 낭시형이든 뭐 도지형이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먹힌다고요. 어제 이런 캔들 유형, 물론 오늘 들어서 여러 가지 시장의 호재가 갑자기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계속 새해 들어서 줄곧 내리꽂던 이유가 뭐였냐? 우리가 이거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렸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관점에서 그냥 대놓고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기업의 이익 축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만큼의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서 밸류의 눈높이가 낮아지는 그런 것들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최근에 2020년도에 코로나 1차 팬데믹 사태 이후로부터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풀었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니네 돈 갖다 써라, 부담 없이 돈 갖다 써라, 돈 잘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거를 갖다가 압박을 주고 있다. 이제 갖다 빨리 도로 갖다 받쳐. 근데 막말로 지금 최근 들어서 시세가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성과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물린 거는 팔고서 뭐 돈을 갖다 갚지도 못해. 이자 비용은 늘어나.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감이 오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를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잖아요. 새해 들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새해 들어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다 보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그죠? 새해 들어서 시세가 계속 쳐졌죠? 새해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계속 쳐졌어요. 그죠? 중간에 요런 시세들이 잠시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요런 시세가 잠시 있었죠. 그러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여서 1.7%대에서 1.6이나 1.5대까지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눌림 이후에 다시 더 급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오름세를 보이다가 어제 미국장 기준으로 했을 때부터 조금씩 음봉의 길이를 좀 더 키웠던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양봉 하나 이렇게 그려준다고 해서 이 시장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파헤치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직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인 것 자체가 이미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1.8, 한 2, 8, 3 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거의 가장 하이 포지션에 놓여져 있는 이 국채금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 대세적인 상승이라고 우리가 논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카카오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유가에 대한 부담, 유가 계속해서 지금 치솟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역시나 유가는 비싼 가격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제 기준으로도 85불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시면 원달러 환율 아직도 1190 뭐 4원,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190, 어제 고가 얼마입니까? 3원 정도. 그죠? 어제 오늘 뭐 비슷하네요.
환율 부담 아직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그동안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두드려 팼던 이런 항목들과 지표들이 아니 아직 안정권을 찾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이 지금 망치형 캔들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바닥이 나왔다? 이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본다라는 거는 아니 이렇게 그림 맞추기로 시장을 다 맞출 수 있으면 IQ 높은 사람이 뭐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차트로 봐야 될 때가 있지만 이건 차트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단타수장 차트를 보시면요. 저도 물론 서브로 이렇게 펴놓고 보는 보조지표 일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만 봐요, 저는.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얘를 이렇게 서브로 켜놓은 이유는 보조지표나 뭐 여러가지 뭐 이평선이면 어쩌고 이런 거에 너무 맹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특히 주린이분들 자 5일선을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단기 시세가 꺾였기 때문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5일선 이평선을 벗어나면 매도해야 된다. 21선 황금선이라고 불린다. 그냥 세팅했을 때 노란선이어서 황금선이지 무슨 그게 황금선이요. 그죠? 황금선이면은 그러면 거기를 깨면 매도해야 된다. 거기를 지키면 오른다. 당연한 거죠. 그 가격을 안 깨면 오를 것이고 어차피 주가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안 그래? 제 말이 틀렸나요? 여기 지키면 오른다.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 오르지. 지켰다라는 건 안 빠졌다라는 소리인데 이 보조지표 가지고 말장난을 치려면 하루 종일 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리고 보조지표라는 거는 결국에 캔들에 찍혀있는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여러분들은 이 지금 차트에 찍혀있는 이런 모든 시세들이 종가 기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체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죠. 어떤 가격으로 얼마가 체결이 됐냐를 시간대별로 다 이렇게 쪼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록이라는 단어가 선행형입니까? 후행성이에요? 선행성이에요? 후행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차트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거라고 했죠. 여태까지 카카오라는 주식을 가지고 매매해 오신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여기서 어떻게 그려져 왔는가를 차트를 보고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있어온 그런 흐름들이 여태까지 참여했던 그 많은 대중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그걸 보고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초 이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형, 뭐 하락 잉태형, 상승 잉태형, 상승 반전형, 샛별형, 뭐 여러 가지 이름 갖다 붙이죠. 뭐 맞아요. 저도 그거 다 공부해봤어요. 다 부질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다 부질없어요. 결국에 이 주식이 사고 싶으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이 주식이 사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 뭐 샛별형이 무슨 형인 줄 알아요? 상승 잉태형이 뭔지 알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상승 잉태형이라는 그림이 딱 여기서 비춰지면은 야 나왔다 매수다 다 같이 뛰어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차트 그 형태만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냥 그런 거지. 그거는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서 무슨 형태죠? 아랫꼬리를 여기서 망치형 캔들로 딱 만들어주면 어때요? 시세를 말아 올린다라는 뜻이다. 자 올라가죠? 갑니다. 이거 누가 못해? 이 그림 찾기 그림 맞추기 누가 못해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업을요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스토리를 인지하면서 얘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지금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 빠진 것이 해소가 돼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혹은 이만큼 빠진 만큼의 그 이상의 어떤 이슈와 모멘텀이 붙어서 이거를 커버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카카오페이 기준으로 했을 때 7%대 상승, 장중에 10%까지 초과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좋아요. 차트 딱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런 그림이면은 또 사고 싶지. 맞아요. 바닥을 찍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뭐 어디서 어떻게 지지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쿵짝쿵짝 스토리를 만들면 또 만들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여태까지 계속 강조 드리는 거는 기술적 관점에서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차트적인 스토리를 쓰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두드려 맞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어가는지를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카카오페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먹튀 논란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시끌시끌했고 그죠? 주주를 배려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규모 또 블록들이니 어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가 많이 빠졌고 추가적으로 또 뭐예요?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같이 좀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좀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 이미지도 선하신 분이 이렇게 해서 또 안 좋게 또 그죠? 그래서 이제 사퇴를 결정을 했다. 이게 악재 해소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 이미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이거 사퇴하신다고 이걸 악재 해소라고 보고서 여기서 올려야 된다? 막말로 뭐 다음 대표가 왔을 때 그 대표가 똑같은 짓 하면 어떡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나온다.
다 두드려 맞고 방지법 나오면 뭐하냐고요. 이 날아간 시총 증발한 게 이게 얼만데,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거 같이 동반 하락세 보인 거 이거 날아간 시총 증발한 게 얼만데, 이게 지금 뭐 먹튀 방지법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중장기 관점으로는 어쨌든 간에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는 다 두드려 맞았고, 그럼 또 새롭게 앞으로 지금부터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있을 모멘텀을 따라서 또 새롭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기 V자 급반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는 없다라는 점, 이거 팩트예요.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 녀석이 지금 카카오 그룹주 중에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해요. 왜냐면 이슈가 뭐 오늘 이슈 다르고 내일 이슈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근데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 80조 원대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슈 다 들으셨죠?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성장 잠재력을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를 또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당장의 매수보다도 그 스토리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카겜도 사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이 하락을 좀 이유를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 그 작품 하나가 굉장히 또 흥행했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눈높이를 대폭 더 높여줄 수 있었던 그 항목 자체가 이 오딘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눈높이도 사실 상당히 좀 높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오딘에 대한 전망치가 우리 예상치 대비해서 대폭 못 미친다라는 내용이 좀 나타나면서 목표 주가도 좀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오딘에 대한 전망치 대폭 미달,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는 다 두드려 맞았는데, 주가는 두드려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잠재력, 요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두들겨 맞은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매도하고 나서 뭐 다시 살 분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일단 주가는 어쨌든 하락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그냥 주가 보유 기준이 아니라 이 주식의 시세 흐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이 오딘의 그 실망감이 주식에는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악재가 터지면 그 악재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났으면 그 다음에 호재가 올지 또다시 악재가 올지 기존의 악재의 여파가 남아있는지 이 셋 중에 하나만 분석을 해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특별한 추가적인 악재는 사실 더 없는데, 카겜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제 눈에 보이는 추가적인 악재는 더 없는데, 호재도 좀 사실 그래요. 근데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역시나 지금 이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잠재력, 요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을 또 보였었죠. 블리자드를 엄청난 거금을 주고 이제 현금으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80조 원대의 이 값어치가 너무 조금 지나치게 비싸게 인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내 돈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게임 산업에서 1세대는 PC 세대였잖아요. 그렇죠? PC 게임이 1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이죠. 그리고 3세대가 이제 뭐다? 우리 메타버스라고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메타버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세대에서 2세대로 잘 넘어온 기업들은 뭐 연타로 돈을 잘 벌었고, 1세대에서 뭐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모바일에서 또 대박을 친 기업들도 사실 좀 많고요. 반대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지 못한 기업들은요, 또 오히려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리자드가 그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 근데 이제 3세대 메타버스, 일단은 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게임 회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한때 굉장한 덕후들을 많이 나왔던, 또 흥행을 시켜봤던 그런 이제 글로벌 게임사,
블리자드 아닙니까? 얘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매출 구성 중에서 윈도우 OS나 오피스 이런 거 상품을 팔고 플랫폼 판매도 있지만 새롭게 지금 매 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매출 구성 중에 하나가, 사업 부문 중에 하나가 뭐다?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그럼 메타버스에서는 우리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죠? 그러면 클라우드라는 거 안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의 어떤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또 이제 진입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생태계 안에 필요한 게 뭐다? 여기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클라우드, 요건 또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게임이다. 그랬을 때 게임 생태계가 꽤나 큰 영향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MS 쪽에서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생태계가 딱 구축이 되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게임이라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큰 시장을 차지할 것 같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 MS는요, 예전에 이제 소니에서 닌텐도를 만들었을 당시에 우리 MS도 게임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한번 했다가 좀 말아먹은 적이 있죠. 아직 미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게임 산업도 같이 확장을 시키면서 더불어 MS의 현재도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클라우드 산업 또한, 클라우드향 매출 또한 계속해서 성장성을 좀 가파르게 보이기 위한 포부를 밝히는 게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80조 원 주고서 블리자드 인수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 MS와 그냥 블리자드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러한 영향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도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하드웨어 쪽으로 어떤 그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 그런 거에 일단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메타, 그죠? 메타, 페이스북은 아예 뭐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렸죠.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이 대형 기업들이 왜 과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메타버스 사업이라는 것을 진출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겠냐 이거라는 거죠. 그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이쪽으로 성장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분명 무언가는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뿐이지, 이쪽에 분명히 무언가의 전망이 있고 돈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총이 엄청난, 몸뚱아리가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여기다 자꾸 뛰어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물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뭐 공격적인 액션이 나오곤 있진 않잖아요. 관련 기업을 뭐 M&A 한다든지, 진짜 메타버스 관련돼서 대규모 뭐 천문학전 돈을 쓴다든지,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사업한다는 것도 M&A 어디랑 한다고 공식적으로 공시도 안 나왔는데 돈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상황. 이런 모습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선진국 이런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왜 자꾸 진입을 하려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그런 엄청난 성장성이 있을 만한 시장에 침투를 하려고 발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또 카카오 게임즈가 밑에 또 이제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발맞춰서 메타버스, NFT에 대한 잠재력을 계속해서 우리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분명히 강력한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찌됐건 오딘에 대한 전망치,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대를 했던 건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모멘텀도 붙어주지만 모멘텀은 플러스 알파고, 그 플러스 알파이기 전에 그 본래의 몸뚱아리는 어찌됐건 간에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딘에 대한 실적으로 대폭 또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폭증을 보였다가 점점 처지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 있을 만한 가격, 고점 대비 좀 밀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 있을 만한 가격 위치에서 시장도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주들의 전반적인 약세도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부 살짝 두드려봤다가 막판에 한 번 더 이런 악재성 보고서가 터지게 됐는데, 그러면 악재에 대한 게 다 반영이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에 집중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NFT와 메타버스 잠재력 충분히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는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테마 이쪽으로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 사자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 아닙니다. 정말 이쪽으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고 이쪽으로 정말 성공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그럴 종목들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닷컴버블 당시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시총 3위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시총 1530조 원의 아마존 있죠. 이 아마존이 닷컴버블 당시에 상폐될 뻔한 종목이에요. 상폐될 뻔한 종목이 지금 미국 시장에 3위의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현재 뭐 이런 메타버스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잠재력들이나 모멘텀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은 사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는 앞을 보고 그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오늘 제가 갓겜 기준으로 그리고 또 오늘의 시장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주말 영상은요, 주말에 올려드릴 영상에는 조금 더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거시적 관점으로.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렴한 거는 맞아요. 정말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진짜 저렴한 게 왜 저렴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드릴 거고 그게 과연 긍정적으로 저렴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싼마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진짜 싼 게 왜 싼지 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싼 건지 아니면 정말 고부가 가치인데 싼 건지 이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주말에도 교육 영상 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주말이면 또 VIP방에는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을 함께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또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자본시장 법률상 1:1 종목 상담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은 해드릴 수가 없지만 스스로 내가 내 종목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회원님들께 교육 영상을 녹화해서 드렸거든요.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그런 영상도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뭐 추가 과금이 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 받아가시는 모든 정보들은 이 정해진 기간 내에 44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려서 명절 휴일도 이거 며칠 껴있잖아요. 그거 다 보상 다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은 기존의 수익률 자체, 수익금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뭐 주가 하락이 좀 깊다라고 해도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이미 뭐 다 너무 시뻘건 상황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뭐 단타이긴 하지만 10%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브리핑을 드리는 도중에 익절을 또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앱코라는 종목 지금 제가 여태까지 브리핑 드린 MS 블리자드 인수권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10% 분할 매매 관점으로 뭐 5%에 15만원 가까이 여러분들께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정성스럽게 편집까지 해서 추천을 드렸던 YM텍도 우리 회원님들 지금 10%대 수익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지만 돌파구는 있어요.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100% 다 빨간불만 띈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게 미리미리 관리가 되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요 이런 하락장 그렇게 크게 사실 걱정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골머리 썩고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몇백만원 상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만 내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같이 또 한번 좋은 성과 함께 만들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 30일 추가 30일 플러스 명절 휴일까지 다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44만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